교재 한번 보시죠. 1번 봅니다. 1번. 1번은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면은 우리 구독션에는 이 5가지 권역이 있어요. 서울권, 대전, 강원도, 경상권, 광주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방가로 1번 보면요. 구독션에서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를 문자로 달라는 거.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물론 다 했겠지만은, 구독션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합니다. 해가지고, 아이디만 문자 주시면은, 5개 권역 중에서 하나를 2달 줍니다. 2달. 공짜로 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비번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2달 무료 요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뭐지 않느냐, 또 6개월 가입하면은 1달 추가, 1년 가입하면은 2달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원장님한테 여기에 문자를 주시면은 1달 2달을 플러스 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136기는 오늘 바로 수업 끝나면은 구독션에 회원가입 하시고 신규 회원 됩니다. 옛날 쓰신 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를 주면은 2달은 무료가 된다. 그죠?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6개월 하든지 1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상권도 보면요. 경상권 우리 이제 창원지법 이런 게 있죠. 창원지방법원은 1년에 17만 6천원, 경상권은 대구, 부산 이래가지고 42만원. 그래서 경남에 있는 사람은 요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요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재수강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교재를 5건을 지금 30만원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거를 한시적으로 드리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요거도 받아가고 30만원. 그럼 40만원 결제하시면은 이제 30만원 교재 무료니까 사실 10만원 주고 2달 더 듣는 겁니다. 18회차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는 136기 이야기입니다. 137기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1부가 9회차 끝났고 2부 9회차가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더 들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은 요번 목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경매, 공매, MPL 그래가지고 이제 수강식에 모집이 되는데, 요거도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부 9회차, 2부 9회차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일 목요일부터 다음 달 2월 1일까지 이렇게 18회 할 겁니다. 계속.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권유를 해주시면은 제가 보너스로 6집을 한 건 드리겠습니다. 10만원짜리 6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오늘은 주로 이런 거예요. 유치권이라 해가지고 경매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응티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응티가 뭡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고집 부른 사람이 있어요. 고집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특히 아파트 보면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유치권이 승인받는다 보고 3억 8천에 나서 받았으니까 상당히 싸게 받았죠. 10억짜리. 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2억 투자해가지고 유치권이 신고된 겁니다. 신고되고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런 것도 싸움 붙어가지고 지금은 34억짜리 아파트 주인장이 돼가지고 2억 투자해가지고 전세가 25억 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치권에 좀 겁이 나지만은 그래도 가짜 유치권이 워낙 많겠고 점유를 안 해가지고 유치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또 뭐 어떤 사람은 건축업자인데 공장 건물 지었어요. 한 7억 주고 지었는데 점유를 안 해가지고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조심해야 되는 이 근거법이 뭐냐 이러면요, 우리 민사집행법 91조에 보면은 뭐 나와요. 그거 보면요 5항 봅니다. 5항 보니까 매수인은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성 유치권은 그 책임지셔야 돼요. 공사대금을 주인한테 못 받았지만은 나는 낙찰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가로 받고, 이거 준다 보고, 여러 10억짜리 공사에, 아파트에 유치권이 6억 있다. 그럼 우리가 한 3억 정도 받겠죠? 받았는데, 유치권이 점유를 안 해서 유치권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들이 15주 사는 거, 우리 3억주 샀죠? 그럼 대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간이니까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의 2 봅니다. 2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소 기준 등기 1번 건저당권 뒤에 같거나 뒤에 붙은 거는 전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1번 건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1번 저당권 뒤에 붙은 거, 요런 거 전부 다, 요런 거 전부 다는 소멸된대요.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그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는데, 전입을 해놓으면은 또 전입이 별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전입이 선순위면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세권에. 자, 그런 사항, 이 4번의 조항이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아주 중요한 근거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유치권에 관한 법령은 어떻게 되냐? 법령은. 자, 유치권은 이제 320조 민법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물건 부동산이죠. 너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된 경우에,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을 자기가 딱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다. 그럼 변제기 크는 거는 경매 이전에 공사 완료돼야 돼요. 경매 이전에 공사가 3분의 2 됐다, 그건 안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이전에 100% 공사가 돼야 우리 경매에서 낙찰자한테 달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중단된 거는 필요 없어요. 중단된 거는 줄 필요 없습니다. 공사비 경매가 되기 전에 100% 완성된 거, 그것만 여러분이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요거는 유치물 전부 돼서 권리한다. 예로 10채를 지었는데 한 채만 내가 점유를 하면서 나머지 9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을 10개를 못 쪼개죠. 못 쪼개기 때문에 내가 101호 했는데 502호까지 10채를 내가 다 지었다 하면은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유치권자들이 보통 공사대 못 받아가지고 여러 소송을 걸어가지고 5억이다 10억이다 판결 놓으면은 그거를 판결물 가지고 경매도 넣을 수 있어요.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경매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328조,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거 요겁니다.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한다. 민법 328조. 자, 여기에서 거의 공사업체들이 90% 깨집니다. 요 조항 가지고. 요 조항 가지고, 점유를 안 해가지고, 내가 공사를 공장을 7억 주고 지었는데, 내 신축했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내가 일하는 사람이 그거다가 하루 종일 매달릴 수가 있느냐? 다 준공이 됐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경매에서 받으려고 하면요, 직원을 상주시켜야 돼요. 자기가 못하면 상주시켜갖고 낙찰자 돈 줄 때까지, 월급을 한 달에 200만원 주든지, 그래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상주를 시켜야지. 특파기 공사 마찬가지. 저 땅을 골랐어요. 10억 주고 땅을 공사했는데, 골랐다 해서 경매에서 나중에 받겠다 하려면은, 직원을 상주를 시켜야 돼요. 상주를 1, 2년 시켜야지. 그냥 프랭카드 하나 붙여놔갖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놔갖고, 유치권 주장한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소송하면은 판사에 물어옵니다. 어떻게 점유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점유를 했습니다. 오다 가다 보고 그거 안 됩니다. 직원이 상주가 붙여있느냐 하면은, 자, 이 직원이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월 200만원 받으면서, 신문도 받습니다. 신문 구독료 2년치 영수증. 그 다음에 전기료 2년치, 수도료 2년치,
막 이런 게 막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말로 갖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거. 그래서 공사업체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타격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압차하면은 공사대금 7억, 10억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법 328조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승리를 하고요. 공사업체는 여기에서 보통 다 까먹고 있어요. 요 조항 가지고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그럼 유치권에 성립하려고 하면은 요건이 5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자,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존재된다. 그래서 신축 건물 공사비, 자재비, 뭐 인건비, 토지 특파기 뭐 등등 다 해당은 된대요. 해당은 된대요. 근데 이제 창원의 공장에 경매들한데 저게 인천의 공장에 공사비를 못 받아서 창원에 주장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에서도 우리 창원에 401호 빌라가 경매들한테 그 취득세를 못 받았다. 근데 인천에 남동구청에서 못 받은 뭐 거기에 쪽에 취득세를 창원에 물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당에서도 마찬가지요. 당에서도 목적물에 관한 세이기 때문에 창원에 경매가 있는 거는 창원구청에서 청구한 거 그런 게 되고, 저 서울에서 구청에서 취득세나 뭐 종소세 같은 거 내놔라, 그거는 당에서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은 다시 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5 요건이 필요하대요. 견연성이 존재된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가, 잘 봅니다. 변제기 도래, 이건 뭐냐면은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은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의 성립 시점은 점유는 물론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경매 이전에 도래해야 성립한다. 경매 이전에 도래해야지. 준공도 안 났는데 준공이 경매가 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준공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공사비 10억, 20억 이런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공사는 경매 전에 변제기가 도래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된다.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점유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목적물 점유해야 되고, 그 점유는 유치권자 자신이 직접 점유하거나 고용원, 경비원, 직원을 통해서 간접 점유되고, 세콤, 캡서, 경비 용역 업체에 계약하든지, 그러니까 세콤도 됩니다. 세콤. 이제 빌라 같은 데, 특히 아파트 이런데 세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해당이 되는데, 점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점유 안 하면은. 자, 간접 점유를 해야 된다. 단 점유가 불법은 안 된다 해놨죠. 자, 유치권자는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하는데, 임차인의 경우 점유는 잘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 했을 때 전세계약서, 배당용할 때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은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보며 인도명령 대상에 대해서 비교된다. 근데 보통 임대차 전세 세입자들이 보통 여러 식당에 2억 공사비를 줬어요. 주고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자한테 2억을 받고 싶다 이럴 때도 일단 점유를 하고 있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점유는 집행을 없을 때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은 배당 요구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서가 있다 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는데, 전세계약서 5조에 보면요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이제 유치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복사를만 하면은 유치권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사례 보겠습니다. 그거는. 자, 4번. 타인이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 생긴다.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하는 배제하는 특약을 준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출 받을 때 대출 받는다고 유치권 배제 특약 이런 거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사업체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공사비를 공사 새로 신축 건물이 가끔 있죠. 담보 잡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축 건물을 담보 잡고 대출을 해보면은 뻥 터지면은 경매 들어가면 꼭 공사업체들이 주장합니다. 나 유치권 10억 있어 이랍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자, 너 유치권 배제 특약서를 내놔라 이래갖고 이제 은행에 좁힙니다. 나 공사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내 소유자지만은 공사비 줄 것도 없고 나는 다 줬습니다. 그거 그럼 공사업체도 유치권을 나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나는 공사비 100% 받아냈습니다. 그거 이렇게 집주인하고 공사업자하고 도급계약서에 그 사람들이 쌓여낸 거를 은행에다 냅니다. 이리 내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안 된다 그냥 하고 나중에 김매들아 나 유치권 10억 있습니다.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집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성립 요건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겠다. 이럽니다.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요. 자, 유치권을 소멸. 자, 우리는 낙찰자입니다. 낙찰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소멸이 좋습니까? 소멸이 되죠. 소멸해야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여러분들은 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의 소멸이 어떻게 되느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점유는. 그래서 점유가 유치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돼요. 상실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자, 점유를 침탈당해 상실한 경우도 유치권은 소멸하지만은 1년 이내 점유물 반환 행사를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은 계속된다. 자, 여기 이야기는 불법 침탈당했어요. 조폭이 와가지고 나 공사대금을 10억 받으라고 조금을 하나 갖다 놨더니 아니 조폭이 와가지고 씨알이 쪼까 보내버렸어. 야, 너 나가. 너 앞으로 1km 연못 들어오면은 칼만 죽어. 칼치네. 이래갖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침탈당했죠. 요런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소송에서 다시 회복을 한다. 법원의 판결에서 회복하면 그건 회복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뭐 상관없고 일단은 점유를 상실하면 안 된대요. 자우장한 유치권, 공사대금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기타 주요 내용 및 특성 해놨더죠. 1번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하다. 유치권은 경매도 해요. 그럼 그때는 자 판결물이 판결물이 되겠죠. 있어야 강제경매, 그죠? 경매를 신청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판결물이 있어가지고 공사대금 받을 판결물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치권으로서는 매각되면서 배당이 안 되고 성립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한 물건으로 부동산 등기부에는 기재가 안 되고 매수희망자,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없지만은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하는 은행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권 내용을 특히 은행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은행에 보통 보면 거의 은행 경매가 한 90% 되니까 80, 90% 되니까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봅니다. 자,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는 안 되고 건물의 가치 증가 아닌 건 안 돼요. 유치권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신고여와 성립 여부는 무관하며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정되지 않지만 원인 채권이 소멸하는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보통은 유치권은 시효를 한 3년 봅니다. 시효를 한 3년간 이렇게 본다. 시효를. 그래서 이제 여러 공사 끝나고 5년 동안 소송도 안 하고 판결물도 없이 그냥 지내삐다 하면은 그거는 자 우리 술값 밥값은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1년. 그 다음 법무사비, 변호사비,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 요것들은 소멸시효 몇 년 했죠? 3년. 자, 공사비도 3년 봅니다. 체납관리비가 똑같대요. 체납관리비도 시효 몇 년입니까? 체납관리비 3년이죠. 체납관리비도 3년입니다. 또 3년이다. 그죠? 참고로 3년입니다. 자, 그것처럼 공사비, 체납관리비는 3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3년. 자, 5번에 통상적으로 경락장um대출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장액을 확실히 하고 있죠.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고 성립 안 하면은 대출이 됩니다. 보통 보면 돼요. 대출이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대출 해줄 은행이 없습니다. 얹고 점유를 안 했습니다. 텅비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거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 낙찰자와 관련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토지만 낙찰받죠? 그런 경우에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법지권이 성립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건물 공사대금 못 받은 공사업체 사장님은 과 다투면은 토지 낙찰자가 승소하더라. 건물은 토지에 입법하다. 처가야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를 주장해도 모두 토지 인도에 되면 건물은 철거 신시가 된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땅만 나사 받을 때는 건물에 뭐 신축 공사비가 뭐 10억이니 20억이니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얹고 땅 낙찰 잘 받으시면은 소유자가 되면은 싸움 붙으면은 자 우리 땅 낙찰 받은 사람은 법지권이 성립 안 한다고 주장할 거고 공사된 건물업자는 공사된 유치권 주장하죠. 둘이 싸움하면 누가 된다고요? 법지권 이깁니다. 법지권 이깁니다. 유치권이 집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선순위 세입자들이 막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축이 됐으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있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던 올 건물하고 같이 통째로 저 바닷가 버린다는 땅 낙찰받은 사람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땅 낙찰자가 장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물 낙찰자는 건물 공사대금 전세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저 앞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싸파싸움 하면은 이해가시죠? 내가 쉽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 원리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유치권 뭐 포기 특약이 있는지 은행에도 물어보고 법원에 가면 안 그죠? 법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제가 감이 줬었죠. 저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아 저거는 유치권 성립 안 하겠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진을 막 찍어보면은 아, 또 유치권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현장 다니면서 1000개, 100, 2000개를 제가 다니면서 보고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서류상에 놓은 것만 보고 제가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서류에는 유치권 신고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실제 가보니까 그 유치권이 다 신고돼 갖고 지금 막 공사대금 못 받다고 난립니다. 그게 입구에도 그렇고 막 난리더라.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감각적으로 또 다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거 다시 감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 쭉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대입을 시켜가면서 유치권자한테 이기면 되겠습니다. 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기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법원 경매에서 경매 직후에 집행관이 현장 방문 작성한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에 최소한 점유 중해야 되겠다. 공사업체가 집행관 방문 이후에 점유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서로 싸움이 붙습니다. 낙찰자하고 유치권 공사업자하고 붙는데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나면은 주로 판결문에 인용하는 거 보면요. 뒤에 가보면은 이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많이 인용해요. 판사들이. 왜냐 하면은 자 유치권은 이미 경매 전부터 너가 점유를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도 집행관이 경매 땡 하면은 가잖아. 집행관 현장에 갈 때 그때 사진이 막 나오고 너가 점유한다는 것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유치권 집행관이 가고 난 뒷날에 뭐 프랜카드 갖다 붙이고 컨테이너 갖다 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했다. 그건 안 됩니다. 언제부터 프로 문제라고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집행관 갈 때 한 열흘쯤 되는데 만약에 집행관 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경매되고 집행관은 열흘 사이에 유동화회사에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그때 동영상에 또 안 찍히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미 경매 될 때 이전부터 돼가 있으면 다행인데 최소한도 이미 경매 안 그러면은 집행관이 갈 때라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안 나타나면은 유치권은 보통 패소합니다. 여러분은 이게요.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은 주로 이래 보죠. 2차, 3차, 4차 이때 가거든요. 10달 뒤에. 그때 뒤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수를 보고 막 답사를 가요. 가보면 그때는 프랜카드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 뭐 뻘겋게 해갖고 막 몇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본게는 현황조사서 작성한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에 점유 중이다. 이게 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나중에 판결문에 인용이 됩니다. 자, 판사님 보십시오. 우리는 있죠. 낙찰자는 현황조사서 그 본건에 점유했던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이 10값도 있어도. 근데 무슨 뭐 유치권이
성립됩니까? 이러면 판사님한테 맞네. 해낭조합서는 법원의 집행관이 작성한 거죠. 법원의 사법보장관이 다 결정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그거를 판사님이 아주 유력한 증거물로 따집니다. 거기에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상시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7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오피스텔 낙찰받아요. 잔금 치렀어요. 임대를 놨어요. 월세를 놨는데 한 달 뒤에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임대까지 했는데 유치권 소송의 피고가 됐어요. 유치권자가 돈 내놔라고. 자, 봅니다. 2010의 431 봅니다. 자, 봅니다. 2010의 432.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학원을 방문했어요. 그 원장님, 요거 좀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자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옵스텔입니다. 옵스텔인데, 자기가 피고가 됐대요. 잔금도 치르고, 뭐, 임대까지 지난주 다 났고, 다 끝났는데, 유치권 공사대금 5,400원 내놔라고 소송이 들어왔대요. 자기가 피고가 됐다고 어쩌면 되냐 이야기입니다. 자, 물건번호 1번이죠. 자, 봅니다. 옵스텔에, 이제 낙찰을, 누나명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잔금 치르고, 전세까지 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 달 지나니까, 여기서, 요 업체가 유치권 신고했는데, 네가 절반, 4,300, 이 두 개니까, 물건을 두 개니까, 네가 하나 받았으니까, 4,300 내놔라, 그거 이게 유치권의 피고가 됐어요. 소송의 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피고가 됐는데, 내가 이제 그러면은, 피고 됐으면 답변서 내고 해야 되겠죠? 아차 하면은 얼마 물립니까, 지금? 4,300 물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은 1화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550만원.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2화는 학원에 수강하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강 그때 40만원이에요. 그때. 그러고 상담 수수료를 입찰 대행 경매권이거든요. 상담 수수료는 우리가 50만원을 받습니다. 3개 중 하나 태가 생겨요. 그럼 수강하겠다. 40만원짜리. 수강을 신청서 끊었어요. 카드 받았어요. 그럼 답을 줘야 되겠죠. 자,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법원에 바로 앞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복사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현황조사서. 여기 이거 집행관이 만드는 거. 요거를 복사하세요. 이 세 분 같죠? 집행관이 다행히 많이 또 갔네. 세 분이나 갔네. 가가지고 점유를 누가 한다고요? 점유. 임차인이 점유한대. 자, 임차인이 506호에는 요게 임차인이 300의 월세 34만원 옵스텔의 송진관 씨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집안 조사할 때. 그럼 요거를 원본을 복사해보라. 법원에 가서, 경매에 가서, 경매 계장한테 가면은 줍니다. 여기 가서 낙찰자고 잔금을 치렀으니까 주겠죠? 이관계니까. 복사를 해보세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라. 답변서에다가 제출하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존경하는 판사님, 답변서에다가, 판사님, 요 집행관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금성종합건설이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네. 그거 딱 답변서요. 그걸 딱 제출했더니 2, 3일 뒤에 그 상대편 소송인 변호사가 열람을 해보고 취하서를 넣어버렸어요. 끝났다면 끝났다. 그거는 다 보나 안 보나. 상대방이 내용을 잘한단 말이죠. 답변서를 피고가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저쪽 변호사가 아이고 점유를 안 하는 것이 벌써 뽀로 납했구나. 끝난 겁니다. 이 하나가 오늘 강의를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의미가 있는 강의입니다. 이 사례가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는 4,300만원 피고에서 벗어났고 완전히 끝나고 그때 수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뒤로 막 경매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원래 걔는 또 건축업자예요. 좀 젊은 친구인데 건축업자인데 아주 경매를 잘 이용해서 지금 잘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신고가 들어도 그러면 금성종합건설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런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임차인이 점유를 안 했는데 주장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성수 사유가 소송 답변서에 집행관 작성한 현황조사서의 점유관계에 임차인 점유를 특별히 강조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해버렸다.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자, 8번 봅니다. 신축 공장의 공사대금 7억 7,500 도급 공사를 100% 완료하고도 유치권 주장자가 전액 패소하고 건물을 능가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2에 200번을 보면요. 한번 쭉 보면은 8일 낙찰됐죠. 사례에 보면은 이 정덕회라 하는 낙찰자가 피고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가지고 주식회사에서 이제 다시 항소했는데 항소도 기각돼 버리고 결국은 7억 7,500 공사대금을 10원도 못 받고 내준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 봅니다. 12에 2,000번. 어느 날 신한은행에 후배 부팀장이 찾아왔어요. 후배 부팀장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친구는 이병입니까? 부팀장 찾아와가지고 퇴직을 한대요. 퇴직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랐죠. 퇴직서를 낸지 이제 옆에 지임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냈는데 이제 퇴직을 한대요. 그래서 왜 퇴직하나 했더니 그때 개발업이 한참 붐이 나가지고 신한에 그만두고 퇴직해서 그가 서울 가서 무슨 개발업체에 붙어갖고 일을 하겠대요. 근데 은행에 20년 30년 그만 사람이 퇴직하고 어디 개발처 가면 또 잘 될까 안 될까? 주로 퇴직해 나가면은 열에 9명은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지임자까지 있다가 퇴직해 놓은 게 낫지. 중간에 껄떡거려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면은 다 보면 돈 말아먹고 뒤에 결과가 안 좋아. 대부분 그래요. 열에 9명은.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지임에 전화 왔어요. 내 황 지임장 후배인데 사표를 냈는데 한 2달 있으면 연말인데 연말에 실적이 끝나고 난 뒤에 퇴직하면 좋겠다. 한 2달만 조금 넣가 서류를 내면 좋겠다. 퇴직 서류를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내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인데 한두 달 있으면 바로 연말 대비고 실적을 다 마감하는데 그럼 한두 달 있다가 퇴직해라. 연말 지내서. 그리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이제 그래 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됐는데 12월 초 되니까 명예퇴직하라고 고민을 하세요. 명예퇴직이 뭐냐 하면요. 일 안 해도 한 3년치 퇴직금을 주겠다. 미리 나가라 이 말이죠. 그 친구는 선배 말 잘 듣고 한 3, 4억 정도 돈을 더 받고 나왔어요. 한두 달 연기하는 바람에. 명예퇴직이 되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래가 나와가지고 이제 요 업체에 건설회사 또 요 업체에 또 일을 보고 있는가 봐. 그래서 하루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 그거 이제 우리 일이 지어난 것이 경매가 있다. 이게 신축 건물인데, 건물이 신축이죠. 일이 지어놨는데, 여기 경매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막 진행 중이래요. 그래, 포트 봤죠? 진행 중이다. 자, 누가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지금? 경비원이 안 보이죠? 지금? 느낌이 안 보이죠? 사람이 출입이 너무 쉽죠? 들락날락 하기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 너 공사대 못 받았다고, 그럼 뭐 본다고요? 유치권 이야기 나오면 현황을 와서 봤어. 이를 보니까 현황 조사서에 이리 보니까 지금 집행관이 물론 한문 갔어요. 한문 갔는데 요 쭉 이를 보니까 요 보면은 이제 요 업체가 유치권 점유한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랬어요. 야, 너도 집행관 왔을 때 점유를 하고 있었네. 다행히 하고 있었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 이러니까 지금은 철수하고 없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지금 경매가 이게 지금 한 3차 여름 주로 이때 가거든요. 요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 시기인데 지금 점유하면 어쩐단 말이고 지금 사람들이 막 오고 있을 건데 바로 지금이라도 막 점유한 것처럼 쇼를 벌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한 걸로 이래야 되지. 너가 아차하면은
10원 후반 나가야 된다. 자, 이분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어요.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이분도 이제 방을 하겠죠. 7억 얼마 나왔으니까 아까 해당 나왔어요. 자, 그래갖고 이분이 소송 붙은 겁니다. 소송 붙어가지고 이분이 소송 붙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 붙었죠.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졌습니다. 지고 항소를 했는데 또 기각 당해버렸죠. 졌어요. 결국은 7억 7,500을 10원도 받고 건물을 넘가준 겁니다. 그럼 뭘 잘못했어요? 이 업체는 공사 지은 걸 맞죠? 맞는데 집행관 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좋았어. 그러면 유치권 낙찰자가 줄 때까지 딱 직원을 하나 그만 파견했으면은 그럼 끝난 겁니다. 7억 7,500을 받아요. 받는데 여기에 이제 낙찰자는 누구든지 주고 싶지 않아요. 몰라, 막 신분인 것 같으면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줄 사람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8억 낙찰 받았어요. 7억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줘도 된다 하면 안 주고 싶죠? 그죠? 왜냐 하면은 요 업체는 공사를 누가 했죠?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요 업체는 여기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다. 둘이, 요가 도급인, 요 밑에가 이제 수급인. 이제 이렇게 도급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리 만드는데 낙찰자한테 받으려고 하면은 점유를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원도 못 받고 건물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점유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9번. 신축 아파트, 시공사. 시공사라는 게 있죠. 아파트의 시공사가 여기에 27억을, 여기 8세대 못 받은 27억을 내놔라. 이랬습니다. 했는데 졌어요, 요거를. 10원 못 받고 다 나가뺐어요. 신축 업체가. 그럼 낙찰자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09에 3845입니다. 09에 3845.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도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보죠. 번호가 틀렸나? 09에 3845입니다. 09. 자, 대구 사건인데 이런 겁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수성도, 지금 제일 뜨는 동네죠. 수성도. 제일 뜨는 동네 아파트가 낙찰가를 보면 전부 다 뭐 41% 이렇습니다. 반타작이 지금 막 겨우 난집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게 낙찰가가 낮느냐? 이게 왜 낮느냐 하면은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어요.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아파트입니다. 시아파트에 공사를 했어요. 그 이제 몇 채가 이제 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8채가 이제 보니까요. 여기 이제 가압류하고 여기서 이제 공사를 27달러 가압류까지 하고 또 뭐합니까? 유치권도 신고합니다. 유치권도 신고해요. 27억. 자, 신고를 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치릅니다. 이렇게 치르는데 우리 이제 창원에 경매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창원에 골드택입니다. 골드택 법인입니다. 요 사장님이 저한테 대출을 많이 받아갔어요. 꼭 요런 거 유치권 같은 거를 대출을 낙찰을 받아 가옵니다. 그럼 내가 검토해서 이제 대출 나가죠. 유치권이 성립 안 하면은 대출 나갔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해줬어요. 그래서 영남지구에 신안의 마산역 지점에 거의 다 몰렸습니다. 유치권 공사비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딴 데는 안 해주니까 신안에 나오는 거죠. 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나죠. 지금 보고 자, 우리 대구 차장 봅시다. 지점장은 항시 밖에 막 섭외 나와버리니까 날이 잘 없으니까 손님이 오거든. 이런 유치권이 신고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유치권 신고된 거를 대출 됩니까? 기납자금 대출을 물어보거든. 다른 거 보지 마라. 요거 꽉 눌려가지고 뭐 본다고요? 요거 봐라. 현황 좋았어. 요거 보고 몇 번 갔죠? 갔는데 아까 사망기업이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점유를 누가 하죠? 점유. 사망기업이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채무자 소유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회정하고 문을 따고 확인하고 빈집이더라 사진 촬영. 그럼 점유를 한다고 안 한단 말이야? 사망기업에서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무조건 해준다 해라.
해주는데, 이 만약에 점유관계 4만 겹이 나오면은 그거는 저녁에 지인장님하고 오늘 해서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줘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한대. 자, 무슨 말입니까? 채무자, 소유자 그런 거는. 여기 보면요. 채무자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유한대요. 요거가 이제 시행사고, 아까 4만 겹은 뭡니까? 시공사죠. 공사인데, 시공사.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저가 점유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말이 안 맞아요. 집행관이 가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점유하고 있대. 요 관리 업체에서도. 요 시공사는 점유 안 해요. 그럼 시공사는 언제부터 점유되냐? 틀림없이 여러분이 갈 때는 점유할 겁니다. 그 호실 앞에 문패에다가, 우리 사만에서 지금 공사대금 2천원 못 받아서 주기 전에는 출입 못 한다고, 이제 그때는 점유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대? 요거. 그래, 앞으로 유치권 나오면은, 무조건 요걸부터 먼저 본다고 생각합니다. 알죠? 요거부터 경매에서는 보고 따집니다. 거기에 이게 있는가 없는가, 공사 점유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 거를 보니까 지금, 점유를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낮춰봐야 돼요. 봐도 되고, 대출도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7억을 가압류도 하고, 돈도 하고 했는데, 패소를 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신고자가 없더랍니다.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인도명령, 그 낙찰자가 인도 신청해서 인도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싸움 붙었어요. 붙어 걔도 졌습니다. 자, 봅니다. 판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 경매 등등의 기입 등기가 완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소하는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낙찰자한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채무자권은 아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부동산 공산 4만 기업에게 경매 뒤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 4만 기업에서 유치권을 내세워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소곡하는 거는 안 된다면 안 된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하루는 수강을 하러 왔는데 고성의 찜질방입니다. 대형 찜질방에 수강생이 왔어요. 수강하고 물어봅니다. 하기 전에 물으면 답은 안 해줄 건데, 수강 신청하고, 원장님, 제가 고성에 대형 찜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은행에서 경매를 넣는다고 합니다. 경매를. 유치권을 주장하고 싶은데, 유치권 주장하면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랄까 하죠? 요건은 이렇다. 집행관이 올 때, 점유한다 그런 걸 확실히 일단 내셔야 된다. 성립하고 안 하면 뒤에 재판에서 이제 판결에서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점유한다 그런 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집행관이 오면은 다리를 탁 그다라. 코피를 터자라. 그래갖고 집행관이 놀래가지고, 점유 확실하더라. 이런 게 보고서에,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언급될 정도로, 그러다 코피까지 하나 더 터지면 더 좋고, 그죠? 점유를 잘하고 있더라. 이거를 강조했다. 이거를. 그러면 집행관이 가고 난 뒷날에 점유, 하는 거는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뒷날부터 낙찰자 올 때까지, 잔금 넣을 때까지 하는 거는 필요가 없고, 집행관이 오기 하루 전날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하루 전날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공작을 보니까 하루 전날은 잘했는데, 중간에 또 사람이 도망갈 필요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프롬은, 원래는 집행관 오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등기부 등본에 임의경매 찍히기 전이지만 그게 알기가 힘드니까 일단 집행관 보고서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점유한다 그런 게 언급이 돼야 유치권이 이기는 거고, 언급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이긴다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맞아요. 큰 테두리에서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현대건설 10번. 현대건설은 또 점유 잘해요. 요거는 보니까 15의 1을 사서 봅니다. 현대건설은 또, 현대건설은 그래도 대형회사죠. 딱 체계가 갖춰졌으니까. 대형회사 갖춰졌으니까 이건 잘합니다. 자, 현대건설은 이렇게 보니까 경매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경매가 막 들어가죠.
유치권 신고 현대건설로부터 1억 원. 이건 똑같다, 그죠? 아까 똑같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현황 조사서를 딱 보면은, 집행관이 두 분을 갔는데, 미상이 났어요. 미상. 이 건 현관문에 현대건설이 응암 7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2015년 12년 5월부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고 해정 후 확인 빈집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 2012년 5월부터 유치권 행사한단 말이죠. 2012년 5월 1일. 그럼 계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게? 2012년 아이고 한참 전에 했다 그죠? 2012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하면서 했다. 그러면 집행관이 이때 여기에 플러스 한 10일 뒤에 갔으니까 점유할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현대건설에서 이제 그 출입문 키도 가 있고 이도 붙여놔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관이 인대했다는 겁니다. 집행관이. 그럼 이럴 때는 1억 7,200을 여러분들이 이제 줘야 되니까 가격을 다운식입니다. 6억 2천에서 요리 받으면은 플러스 1억 7,200 하면은 5억 3,800에 샀다. 6억짜리를. 됐죠? 그럼 이렇게 현대건설은 또 잘한 이런 사례입니다. 같은 건설을 텐데.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11번 봅니다. 11번. 자, 이제 잘 봅니다. 2억을 투자해서 24억을, 아니다. 24억이고, 하여튼, 24억을 벌었다. 서초구 아파트 봅니다. 자, 이게 아파트가 10억 8,300에 낙찰받고, 현재 시세가 34억이고, 전세는 한 25억이고, 유치권 신고가 13억 9,100이 있다는 판결문이 있는 아파트인데 낙찰을 받아서 이겼다. 이거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14에 32886에 1번. 우리 부원장님 어디 가시노? 물 좀 주세요. 물 좀. 자,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 아파트가 개면 옵니다. 아파트가. 전용이 76명. 아이, 크다, 그죠? 전용이 너무 크네. 이거는 화장실 가려고 뭐, 진짜 자전거 타고 와야 되겠다. 자전거 타고. 화장실. 멀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21억짜리가 2016년도에 5년 전에 10억에 팔립니다. 팔리가 대금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관이, 내용 면세를 보니까, 집행관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평가상에 배교 임차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나, 유치권 성립은 잘 모르겠다. 그죠? 자, 이거 보니까 점유를 이제 누가 있죠? 점유. 자, 이거 보니까 있네요. 건저당이 이렇게 있는데, 53억이 있는데, 이전이 됩니다. 압류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건저당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점유를 누가 하고 있대요. 그죠? 임차인 누가 산다고요? 장세헌 가족이 살고 있다. 해놨죠? 장씨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됐고, 유치권은,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백약 종합건설이 13억 9,100에 대해서 2015년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2014년 1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보고 2심 판결은 요거를 봐라 이 말이다. 그러면은 유치권이 지금 또 늘어가지고 얼마라고요? 23억으로 이자까지 또 늘어서 23억으로 또 정정하는 서면이 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대요. 13억, 23억. 이다 있죠? 자, 그러면은 낙찰 받기 좀 어렵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이리 쭉 보니까 이리 낙찰 받을 시점에 집행관이 갔는데 누가 살고 있다고 지금 여보게네. 임차인. 이게 100이 오니까 임차인 살고 있대요. 밑에 놔두고요. 500이 놔두고. 자, 102호의 임차인, 별지 임차인 장세헌 가족이 살고 있다. 이 사람 살고 있대요. 그럼 아까 확정 판결 받은
대야 뭐 건설인가 그 살군다 얘기 안 하죠? 그럼 점유를 안 하고도 봅니다. 내가 볼 때도. 자, 요걸 딱 봤을 때는, 아,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죠? 점유를 가면 아까 여기서 종업원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임차인 이건 주장하나 모르겠다. 해놔놨고, 주식회사 배아종합건설이 피담보 채권 시간에서 이주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정정하는 서류를 냈고 점유는 현재 여기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니 매한부 해서네. 집행관이 갔을 때 점유는 아까 보니까 요게 장세헌 가족이 한다. 지금 이 말이 지금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고법 판결이 있든 대법이 있든 그거는 저 당사자 원고 피고까지 서로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무시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느낌상. 점점 안 온 것 같죠 느낌에.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그때 자기 자금이 2억 들어갔대요. 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자금을 치렀대요. 치렀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 뭐 35평 지금 한 40억 되겠는데 한 뭐 40억 50억 되겠어 내가 보니까. 근데 2억 투자해가지고 그 한 40억, 50억 되는 아파트 주인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를 딱 보니까 지금 원장 시간 하죠? 여기 보니까 장씨 가족이 살고 있다. 여기 이제 힌트를 잡는 겁니다. 알겠어요? 공사를 짓고 한 거는 뭐 좋다 이거를 짓고 너가 뭐 했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다고? 장씨 가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이겨서 이 사람이 2억 투자하고 24억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24억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한 34억 되겠다. 내가 볼 때는. 34억 정도는 벌었다. 예. 돈 버는 한순간이죠. 그래서 공부 좀 잘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낙찰을 변호사가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건 대출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선수 판결문인데 대출을 좀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변호사가 이거는 제가 이깁니다. 지금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가 장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판결문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점유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소송에서 이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잘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쫄이지 말고 이런 게 놓으면은 이런 게 이제 여러 21억짜리인데 유치권이 신고됐습니다. 그거 아까 확정판이 있었겠죠? 그래도 쫄이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황조사서. 여기입니다. 여기 현황조사서가 중요하다. 그죠? 현황조사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유치권자 언급이 이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장씨 가족만 언급이 되고 있고 유치권 그 공사대금 그게 직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에 문구가 없어요. 그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낙찰됐습니다. 아파트, 서초구 아파트. 여러분, 설의 아르빌 아파트가 김해노도 몇 분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억에 조금 더 주고 샀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여기 보면은,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가 지금 어제 팔렸어요. 어제, 25일날. 어제, 지난주 팔렸습니다. 12억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101356. 101356 봅니다. 자, 21억짜리인데, 자, 화면 보세요. 아니다. 이거네. 자, 한번 봅니다. 자, 전용이 60평. 서초구에, 설의 아르드빌입니다. 요 아파트가 경매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반 이상이 막 경매 넣고 붙고 싸움하고 옛날에 조폭도 있었다 그거 막 시끄러운 이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18억짜리가 낙찰에다 미납이 되고 요 사람이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이게 잔금을 치렀어요. 아직 안 치렀네. 낙찰만 됐네, 그죠? 낙찰이 지난주 됐으니까 이제 12월 2일 내일 이제 매각 결정되네, 그죠? 내일 모레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치권자가 나옵니다. 유치권. 여기 보면은 매각 문건 명의서에 잘 나오죠. 3월 달에 법인의 주식회사 SK로부터 공사대금 1억 7,600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럼 누가 냈다고요? 점유한다고? SK 에너텍의 공사대금 여기 나왔어요. 자, 신청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 금융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들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게 접수가 되면요, 거의 90%는 배제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그냥 성립하는 거를 유치권 배제다 인수를 잘 합니다. 특히 은행에서도 그렇고, 보통 뭐 10건을 접수가 되면은 9건은 유치권이 배제된다. 나는 그리 봅니다. 그리 보고요. 그럼 1억 7,600을 신고했는데 아니다 이야기죠. 유치권은 성립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번에 이제 들어올 사람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20%다. 그래서 요번에 12억에 이리 들어온 사람은 요때 들어오신 분은 20% 수표 하나 넣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은 요 업체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요 업체가. 지금은 이게 이제 매각부분에서거든요. 여기 말고 어디 기록된다고요? 앞집에 있는 해남도 가서, 그죠? 요 기록되는 거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행관이 여기에 두 분이나 갔습니다. 두 분 갔어요. 갔는데 기타 점유 등재자는 전입 현상은 없고, 자, 이 건 부동산 현장에 임해서 성명불상의 점유자 신풍건설 대표라고 하더라. 만나서 조사를 해본 게 이 건과 관련이 채무자와 채권자와 원만히 해결돼서 임차인을 보도록 한다. 자, 지금 신풍건설 대표만 있다 그랬고, 아까 법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없어요. 지금 여기하고는 좀 멋이 안 맞습니다. 요거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은 점유를 안 한다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유치권을 배제달라. 요 금연은 돼서 지금 수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런 거는 잔금을 치르면은 잘 될 겁니다. 잔금 치르는데 유치권 갖고 그가 쉽이 안 겁니다. 은행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은행에도 웬만하면 해줍니다. 요것도 해주고 잔금 치르고, 혹시 법인에서 제가 볼 때는 소송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확률은 10%지만은 들어오면 받아주면 돼요. 그때 뭐가 준비하는 뭐 싸우느냐 하면 우리는 뭐가 싸운다고요? 요거 아시겠어요? 그거가 싸우는 겁니다.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현황조사서에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은 여기 대표라 하던데 이 사람이 있는데 요 법인은 전혀 점유를 안 했는데 그래도 유치권이 성립하십니까? 그럼 판사님이 무슨 소리 하노? 점유 안 하는데 유치권이 무슨 성립하나? 알겠어요? 나왔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별 문제 없이 낙찰받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12번은 자, 그런 거예요.